저희가 디벨롭도 했고 다 완성시킨 다음 임대 맞추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저렴했었어요. 잔금을 원래 계약서상에는 9월달로 써놨었거든요. 그때는 한 주마다 금리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약금을 넣었을 때 금리가 3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렇게 샀는데 갑자기 잔금 되기 전에 결국 금리가 그 1주, 2주 만에도 엄청 오른 거예요.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는 거의 2달 만에.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제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가 일반적이지 않는 케이스기는 해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안 내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현영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1621-6번지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하얀 건물 있죠? 영상에서도 많이 나갔었고 했던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임대를 다시 계약한 날입니다. 우선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제 옆에는 그 건물주이신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동 1621-6번지 건물주이고 방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가 디벨롭도 했고 다 완성시킨 다음 임대 맞추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임차인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년 반 동안 있었던 진짜 리얼한 찐 스토리 정말 재밌던 게 많습니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다 되어 있는 건물을 포괄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건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라고 또 궁금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매입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 매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의를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로. 네, 저 빙의 됐어요. 두 분 오셨어요? 접신하셨어요? 금리 막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관련한 뉴스도 너무 많았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법적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 또 이슈가 뭐였냐면 유보금의 50%를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 유보금을 어떻게든 회사에 도움되는 쪽에 써야겠다 하다가 건물 많이 보러 다녔었고 동네가 이제 뭐 강남이나 서초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 이쪽에 한정된 건물을 받고 저는 처음에 건물을 살 때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새 건물이었으면 좋겠고 임차가 맞춰줬으면 좋겠고 지하철역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데 대로변이었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건물 다 투어하는 투어를 시키겠다 공지가 있었을 때 진영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건물 투어를 갔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건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새 건물이고 깨끗하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대로 쪽에서 도심이 확 보이는 게 제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이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아직 건물의 열기가 죽지 않아서 활발할 때죠 그때. 난리 났어요 그때. 경쟁자분들 몇 분 계셨으니까 사무실에도 누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조건이 임대가 다 맞춰져 있고 수익률이 3.5% 지하철에서 걸어서 1분 안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이 정도 건물을 사긴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건물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대표님 생각하시는 것 중에 대로변 하나만 빠지고 세 가지가 맞았네요. 그때 당시에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저렴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6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원래 계약서상에는 9월달로 써놨었거든요. 그때는 한 주마다 금리가 바뀌었어요. 저희는 3% 예상해서 3.5 수익 받으면은 3% 이자 내고 0.5만 남으면 된다. 시세 차익 보자 몇 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컨셉이었는데 한 주마다 0.2, 0.3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쵸?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약금을 넣었을 때 금리가 3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실은 저 되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고 너무 좋아 이렇게 샀는데 갑자기 잔금 되기 전에 은행의 지점장님이 전화하셔갖고 금리가 매일 오르고 있으니 빨리 잔금을 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냐 이랬더니 진짜 매일매일 오른다고. 결국 금리가 그 1주, 2주 만에도 엄청 오른 거예요.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는 거의 4점대 후반까지 갔어요. 2달 만에. 3점대 초반에서 4점대 후반.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제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작년에 제일 올라갔을 때 또 겪으신 거라서 6개월 지나니까 또 떨어졌어. 그리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1년치 통계를 다 내봤거든요. 임대료로 받은 돈과 내가 실제로 낸 돈의 적자가 얼마고 손익 계산을 제가 엑셀로 다 해봤더니 생각보다 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우리 마스크 벗고 대출 많이 나가 있고 물가 상승하고 막 이러니까 팡팡팡팡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올라간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서야 나오는 얘기인가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이다. 이자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감출 게 아니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몰릴 때 불장일 때 사는 거하고
했었고 요즘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래요. 지금은 용기가 안 나요. 저한테 또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고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모든 은행에서도 저한테 다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 다 망해요라고 했는데 그냥 올랐어요. 그때가 일반적이지 않는 케이스기는 해요.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케이스가.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게 저희가 통임되다 보니까 재소전화해줘서를 써놨어요. 이자를 오히려 지금 내셔야 될 상황.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그냥 퉁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자를 그냥 생으로 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초 개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걸 까고서 잔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보증금을 따로 받은 상황에서 깐 것도 아니고 내가 줄 돈에서 그냥 2억을 덜 낸 것 뿐인데 거기서 까지기 시작하니 그래서 스트레스를 1년 반 동안 엄청 받으셨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혼돈의 시기가 건물주분들한테 금리적으로 힘들 시기였지만 들어와 있던 사업자들 있죠. 이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들어와 있는 IT 회사 같은 경우 투자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이제 사업이 돌아가고 하잖아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돈을 주다 안 주다 이걸 반복해서 처음에는 내용증명 보내고 당하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소전 화해가 있으니까 바로 명도 소송 안 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 못 주는 거 너무 명확하니까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시라고 내가 새로 임차인을 넣는 게 낫다 그만두시고 이제 정리하시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임차인분들 엄청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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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돈을 못 내면은 뻔뻔하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어의 입장에선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걸 떠나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약속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물론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2억에 2,200에 부가세 별도고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계약금이 들어왔고 잔금이 얼마 뒤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의 조건은 월세 1년치를 선납하는 조건이에요. 새로운 임차인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어요.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월세 못 받아서 업종을 보고 가린다. 그리고 심지어 와서 깎아달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2,200인데 2천만 원에 해달라. 저희는 아무것도 소용을 할 수가 없다. 돈 깎아줄 수도 없고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그러시냐. 그럼 저희는 1년치를 그냥 선납을 하겠다. 차인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하는 게 매월 입금하는 것보다 1년치 내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1년 반 동안 되게 힘들었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업료를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계약을 했지만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셔갖고 계약금도 잘 넣어주시고 가셔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한테 2억 보증금을 빼줄 게 아니라 빼줄 건 없어요. 2억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합치면 5억 돈이 들어와요. 1년 반 동안 고생한 거 다시 한번 저는 보상 받는다 생각하고 전 임차인 임대료 밀렸을 때 같이 만나고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제가 빨리 다른 사람을 맞추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 몰라라가 아니고 사셨잖아요. 땡이죠. 이게 아니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했죠. 최종적으로 임차인 오셨을 때도 같이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식으로 입주를 하고 조건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연세를 내는 건물이 돼버렸어요.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퀵 들어온 거 플러스 그러니까 원가에 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땅을 현재 시세로 사서 새로 진다 그러면은 남아요. 최근에 저희가 그 인근에다 거래를 또 했잖아요. 얼마 하는지 아시죠? 나중에 되팔면 수익 나면은 그때 나와서 또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갖게 된 지 1년 반 됐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거의 안 좋았을 금리 최고조를 이때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도 없고 금리도 쭉 낮은 상태였어. 엑시트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 10억 넣고서 그 반만 먹어도 사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은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안 좋지는 않아요.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 또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적당히 조금의 수익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엑시트하고 나는 경험도 많이 됐고 돈도 벌었어. 이 돈 갖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죠. 디벨롭을 하시든 또 돼 있는 거를 사시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뭘 사야 될지는 충분히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건물 파신 분은 자기는 계속 할 거라고 하셨어요. 서마스터님이 그냥 하신 대로 따라했더니 돈을 많이 버셔서 본인은 너무 좋다. 계속 할 거다. 지금 저하고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요 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건물 있죠? 살 때요 그때 불장 오기 전이었었어요. 강남이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대로였던 거 아시죠? 24평이 10억 이럴 때였잖아요. 그리고 33평이 10억 초반 이럴 때였단 말이죠. 10년 동안 부동산 값이 안 올랐어요. 그때 이걸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고 개발하는 중간에 코로나가 오면서 뛴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타났고 빚하면서 얼른 또 잡아갖고 또 개발로 들어간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를 잘 타야 돼.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코로나도 2년 갔잖아요. 우리 2년 갈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코인이며 다 불장이었잖아. 안 사면 바보였죠. 사회적으로 바보였었어요 그때는. 그때 통장에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이 제일 후회하고 있고 그럴 때보다는 아무래도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좋아요. 또
또 살 거냐 말 거냐 질문하셨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벌 때는 좋은데 벌 때 못 팔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다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건물이 부동산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는 잘 돼서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으니까 대표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엑시스를 언제 할 건지를 다 계획을 세워볼까 해요. 금리가 3% 중후반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임대 수익용으로 남은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금리가 한 3% 중반대까지만 내려오면은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훨씬 싸요. 그때 되면 사업체에서 직접 매입하면은 이자도 더 싸잖아요. 그렇게 팔리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대출 많이 안 받고 자산으로 놔둔다 생각하고 예금 넣어놨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5년에서 10년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임대 수익, 월세 수익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안 사요. 경기도권이나 성남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가 막 6% 7% 나오잖아요. 대신 안 올라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진짜 현금 있으신 분들이 묻어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3% 중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쯤이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금리라는 이슈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돈으로 때운다고 바꿀 수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임차인과 이런 금리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진짜 피 말려요. 어쨌든 저도 지금 고금리에 산 거잖아요. 신사동 건물도 100억이나 대출 받아서. 좋은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엑시트하고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찡 웃으시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희가 준비된 거 없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셔서 리얼하게 찐마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건물주 분들 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주 부럽기만 하다, 건물 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집가 상승되고 월세 들어오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임대 사업도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도 하시고 이자 부분도 1년 뭐 3년 이런 것도 사실 평균치 내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예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임대 계약할 때도 대소정 하위 조사를 꼼꼼하게 하시면은 그나마 임차인 내보내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두 분이 되게 많이 도움도 주셨고 저도 처음 건물을 사서 정신적 고통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앞으로 건물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경험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된 걸 축하드리고, 다음번은 이제 때라는 걸 저희가 노려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는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에서 지금 모든 게 나왔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였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 이러면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오늘 같은 날이 와가지고 너무나 또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찐 사례를 통해서 이걸 보시면 배울 분들은 또 배우셔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런 거를 좀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